생명의 이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평화생명TV의 RR평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돼지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자 합니다. 북녘의 돼지는 어떻게 길러지는지, 어떻게 소비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보니까 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북측에서 귀하게 여기고 있던데 돼지도 귀하게 여겨지나요? 그 단백질 거기 섭취에서 제일 많은 그 비중을 차지를 해요. 물론 이제 닭고기도 있고 뭐 소고기도 있고 뭐 염소고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중을 넣고 보면 한 이제 60-70%가 이제 돼지고기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돼지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예. 좀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죠. 돼지가 품종이 되게 많아요. 세계적으로는 이제 한 400여 종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게 한 100여 종입니다. 근데 북녘에서 이제 그 기르는 돼지는 한 20여 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제일 많이 기르는 게 이제 평양종, 흰색 돼지거든요. 그게 이제 평양종이라고 제일 많이 기르고 있고, 이제 피어원종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고문색 돼지예요. 고문색 돼지, 그 다음에 자모종, 뭐 대백종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그 개량종으로서 뭐 평양, 대백, 자모, 뭐 장산대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종이 있거든요. 밀산돼지라든지 피연종이라든지 해산돼지. 근데 여기서 해산돼지는 살짝 이제 색이 좀 올록올록하면서 다리가 길어요. 해산지방에 가면 돼지도 박먹하거든요. 우리에서만 기르지 않고,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오는 이런 그 품종인데 질서를 잘 지켜요. 제 시간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제 시간에 들어오고. 맛은 어떤가요? 얼룩돼지가 이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하고 일부 전문가들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조금 이제 질리긴 하지만 그 대신 좀 담백한 맛이 나죠. 돼지 품종이 그렇게 다양할 줄 몰랐는데요. 그 다양한 품종을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그 생산성이 기본 이제 원인으로 됩니다. 여러 가지 요구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돼지고기 맛도 있고 생산성에서는 적게 먹으면서 많이 나는 거, 서로 적게 먹고, 그다음에 새끼를 많이 낳는 거, 예. 그다음에 좀 추운 지방에서는 추위에 잘 견디는 종, 더운 지방에서는 더위에 잘 견디는 종.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이제 품종을 많이 만드는데 새끼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이런 것들은 이제 요쿠사나 란다라스나 두력 이런 세 가지를 이제 같이 진행하고요. 그 돼지 새끼 생산에서 남북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남쪽은 어미돼지 한 마리가 1년에 2번 새끼 생산을 하거든요. 한 번 임신하는 기간이 333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 3주 3일. 예, 요렇게 이제 임신 기간이거든요, 새끼를. 그러니까 1년에 2번을 충분히 날 수 있는데 북쪽은 아직 여러 데서 기술이 좀 발전되지 못해서 2년 3, 4년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새끼 나이를 못하고 2년에 3번 새끼 나이 하는 걸로 있는데 한 10년 전에 이제 남북 교류가 진행될 때 이 돼지 생산하는 기술이 도입돼서 북쪽에서도 1년 이상을 하는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대동강 돼지 목장이라든지 평안도 순천에 있는 순천 돼지 목장에서는 실질적으로 1년 이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잘 되지 못하고 특히 함경북도나 양강도 뭐 이런 추운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1년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북쪽의 돼지 품종은 기본적으로 생산성 위주로 새끼 생산과 고기 생산 위주로 이제 품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돼지 기르는 거, 양돈 생산은 주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면요. 국가가 소유한 목장들이 있어요. 국가가 소유한 목장들은 이제 국영 목장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동농장 공동 생산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전국에 한 3,000여 개가 되는 협동농장에 정축작업반이 있어가지고 정축작업반에서 새끼를 생산해서 개인들한테 나눠주거나 농산작업반 비육분조에 나눠주거나 과수반
그 다음에 채소반 이런 데 나누어져서 고기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농장 공동 생산 체계가 있고 개인 부업 축산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생산이 식량 문제 해결도 그렇고 토지 그 성분도 이제 좋게 하는 그 토지 활성화에도 이게 좋다는 이런 것들로 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그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라는 걸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산을 해서 축산에서 나오는 축분을 가지고 토양을 활성화시키고 또 농사를 져서 농사의 일부를 사료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고리용 생산 그 순환 생산 체계를 예. 하고 있는데 이 고리용 생산 체계를 통해서 화학 비료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옥수수, 담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산성화된 토지들을 또 이제 좋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축산을 하는 걸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저 돼지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토양과 관계에서 선순환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고려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혼합 사료, 배합사료. 배합사료, 예. 배합사료를 먹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방층을 만들어서 좀 고기질을 맛을 좋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북측에도 그런 배합사료 공장이 있는지 배합사료를 먹이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제 배합사료를 먹이죠. 그래서 돼지가 이제 잡식성 그 가축이기는 하지만 곡물 위주로 이제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한 그 사료에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 다음에 그 다른 이제 미네랄 성분들, 뭐 광물질이라든가 소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골고루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이제 생산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배합사료의 배합 비율을 맞추는 게 이제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 한국의 배합사료 기술이 되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쪽도 배합사료 공장도 있고 배합사료 기술도 이제 북쪽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배합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이게 그 누가 어떤 환경에서 키우는가에 따라서 배합사료를 먹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경제난 들어오면서 곡물 사정이 긴장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곡물 사정이 긴장해지면서 곡물을 넣고 사람과 가축 간에 이제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사람이 이기죠 거기서. 그래서 사실 전국의 시군의 배합사료 공장이 한 개씩 다 있었거든요. 시군에 있는 배합사료 공장이 폐쇄가 되고 도에 하나씩 하고 중앙에 하나. 그래서 중앙 배합사료 공장은 평양시의 그 영성구역에 있는 마란 배합사료 공장이고 뭐 평안남도는 개천에 있는 개천 배합사료 공장. 여기에서는 이제 배합사료 전체를 생산하지 않고 배합사료에 그 대두박하고 옥수수가 들어가면 그 나머지 필요한 것만 이제 곡물질. 그래서 이게 미량 첨가제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일반인들이 만들기 힘든 이런 것만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영양제 같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네. 용량제 비슷한데 꼭 필요한 뭐 단백질, 비타민, 광물질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따로 이제 약처럼 봉투에다 넣어서 첨가제로 이제 만드는 것만 배합사료 공장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 그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쌀뜨물이라든지 김에 채소 부산물, 뭐 산에 가서 풀도 뜯어오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이제 음식 찌꺼기 하고 술 만드는 술 찌꺼기 모주라고 하거든요. 술 찌꺼기 하고 그 다음에 두부 만들어서 이제 그 두부 찌기 있잖아요. 두부 찌기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돼지를 키웁니다. 그래서 구경 목장에서 키우는 돼지는 배합사료 좀 먹어보는데 협동농장 그 공동축산이나 그다음에 이제 개인 부축산에서 자라는 애들은 이제 배합사료 못 먹어보고 그냥 뜬물만 먹고 이제 크죠. 사이즈도 작겠네요. 전체적으로 계속 크는데 보통 이제 이 6개월 정도 키워서 내야 되는데 6개월에 우리나라는 이제 100kg 넘어가거든요, 기본. 근데 기본적으로 북쪽은 이제 60kg 정도밖에 못 키웁니다. 그래서 60kg면 바로 이제 내지요. 그럼 남측 고기가 훨씬 맛있겠네요. 남쪽 고기가 더 맛있다, 맛이 없다는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이제 품종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 탄수화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적게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맛이 차이 나기 때문에 남북이 돼지고기 맛이 어디가 더 맛있다? 요거는 이제 이야기하기가 조금 이제 힘듭니다. 그 수요 관계나 생산에 대해서 좀 사료까지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건 이제
중요한 거는 유통을 국가가 관리하는지 소유 관계도 서로 다른 소유 관계가 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유통할 때는 국가가 공급을 하는 것인지 개인이 판매라도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점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다 국가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급하는 게 90년대 이전에는 더 많았고요. 90년대 이전에는 개인이 키운 돼지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국가가 사료나 이런 것도 일정의 대가를 주고 수매는 해가는 수매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수매 체계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 환갑이라든지 뭐 잔치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자기네 집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나누어도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90년대 이후에 시장이 형성되고 공식화되면서 시장에서 다 유통이 돼요. 장마당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저희는 냉동도 하고 냉장도 해서 파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냉장 설비가 부족해서 냉장고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이제 북쪽 사람들은 냉장고기보다 뭐 이제 그건 생고기가 남북이 다 맛있죠. 같이 여기서 생고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장마당에 가보면 돼지고기 매대 장사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 매대에 오게 하느라고 돼지 한 마리 가져다가 이제 풍쳐놓고 뒤에서 한 대씩 쳐요. 가면 돼지 잡는 소리가 나거든요. 꽥꽥 하고 하면 저 집에는 잡는구나. 금방 잡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와서 그 집 우리 집에 와서 사가라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생고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통은 장사꾼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판매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좀 이제 큰 공장 기업소에 냉동 창고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일부 이제 돈 주고 자기 고기를 냉동시켰다가 이제 다음에 꺼내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웬만하면 그날 잡은 건 그날로 다 파는 방식으로 이제 유통을 하고 집에서는, 국가적 유통과 시장에서 유통이 이제 서로 공존돼서 복합돼서 진행되고 있는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집에서는 사온 고기를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집에서는 먹을 만큼 사와요. 네. 예, 먹을 당일, 만큼 사다가 예. 먹고 그다음에 예. 좀 많이 생기면 이제 장절임. 네. 그냥 소금에다 절여놨다가 소금이요? 간장이 아니고 예, 소금에. 예. 소금에다 절여서 놨던 돼지비계 뭐 드셔봤었죠? 네. 되게 맛있습니다. 예. 네. 여기 남측에서는 대부분 돼지고기를 하면 삼겹살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데 북측도 그런가요? 북쪽에서는 아직까지 돼지고기를 이제 부위별로 선호한다거나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돼지고기의 몸통과 부산물로 가르거든요. 그래서 돼지 머리하고 발쪽, 내장이 이제 부산물로 처리되고 몸통은 그게 뭐 다 앞다리든 뒷다리든 갈비든 다 돼지고기로 이제 처리하는데 물론 이제 갈비살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느 부위를 선호해서 어느 부위가 더 비싸거나 뭐 이게 한국처럼 삼겹살이 많이 팔리니까 전체 돼지를 한 마리 팔았는데 삼겹살만 팔아가지고 한 마리 값이 다 나오는 이런 경우는 아직 북한에는 없고요. 비계나 지방이 많이 붙은 부위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떼살이라고 해서 순 고기만 있는 부위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거가 있고 상품화 전략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북쪽이 남쪽에 비해서는 거의 없고 좀 순수하다고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공식품들도 많이 좀 생산이 되는지 또 좀 궁금합니다. 햄도 있고, 예, 뭐 순대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돼지고기 졸여서 돼지 비계만 이제 따로 졸여서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 지방을 이제 소금에 졸이면 그게 이제 그 추운 지방, 그러니까 러시아 지방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네. 러시아 지방에서 돼지고기를 햄하고 같이 팔아요. 졸여놨다가 얇게 저며가지고 따뜻한 빵에 넣어서 이제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북쪽에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 돼지고기 가공식품에서 이제 유명한 게 평양시 영성구역에 있는 영성 고기 가공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통조림,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이라 그래 캔이라고 하나? 예. 이제 통조림도 만들고 장조림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장조림도 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통조림이에요. 통으로만 그냥 그 돼지고기 통조림. 장조림하고는 좀 다르죠. 그건 어떻게 사용해요? 그냥 이제 꺼내서 그냥 먹을 염장이나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염장은 아니고 그냥 이제 삶아서 이제,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통에다 넣어서 변하지 않게 보관하는 게 이제 통조림이에요. 맛있어요. 네.
남북이 좀 차이 나는 거는 이제 불고기하고 스테이크가 좀 이름이 좀 차이가 네, 납니다. 네, 네. 난 여기 와서 불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불고기 먹으러 갔는데 불고기가 아니고 이제 그 양념에다 졸여서 양념에 푹 해서 물기가 있는 걸 그대로 얼려놓고 익혀 먹더라고요. 그거 보고 불고기라고 하는데 북쪽에서는 이제 불에다 직접 굽는 거. 스테이크를 예, 불고기를 스테이크를 불고기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스테이크라고 해서 이건 이제 외래어인데 이게 불고기인데 불에다 구웠으니까 불고기고 제대로 불고기네요. 예, 네. 그다음에 이건 그냥 이제 그 볶음 형식으로 네, 이제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는 아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는 불에 구운 게 불고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양념 넣어서 볶은 건 볶음, 돼지고기 돼지. 볶음 아니냐 뭐 이렇게 네, 그런 좀 차이도 있군요. 뭐 서로 그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서로 이제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 드라마의 아파트 안에서 같이 키우는 장면이 나와서 좀 놀랐는데요. 들어보니 그 북측의 아파트 안에서 돼지 키우는 집도 있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 돼지 한 마리 키우면 그 가게 식량 생산에 상당히 도움을 되거든요. 그래서 한 60kg, 70kg짜리 한 마리 키우면 쌀로 환산하면 쌀로 한 150kg 정도 아이, 가져올 수 네, 있어요. 네, 고기를 네, 팔면 정말 열심히 돼지를 키워요. 그리고 평양시나 뭐 도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돼지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집에 화장실이나 뭐 세면장, 네. 그다음에 베란다 이런데 이제 한쪽을 막고 돼지를 키우는데 얘 돼지가 IQ가 높아요.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소리 조용하라 그러면 조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냄새가 나고 네. 뭐 위생상으로 사실 앞으로는 이게 이제 그 해결돼야 될 문제지만 현재까지는 북한 주민들이 식량 해결도 그렇고 거기 공급도 그렇고 이걸 위해서 북쪽에서도 개인부업 축산을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장려를 하거든요.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중심구역 여기에서는 이제 못 키우게 하고요. 좀 이제 주변 구역과 그다음에 지방은 웬만한 아파트에서 다 키운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돼지 키우는 집도 있고 뭐 개나 토끼, 닭 뭐 이런 거 키우는 집도 있는데 아파트에서도 이제 돼지를 키우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돼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역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대로 축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주 가축 얘기만 나오면 상세한 이야기, 정말 우리가 알기 어려웠던 또 남과 북의 좀 차이가 있는 점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얘기가 좀 이렇게 많이 유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 다음엔 더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